안녕하세요. 네, 다시다입니다. 아, 여기 맨날 저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여기 일반 가스 보일러가 있고 여기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컨덴싱 보일러가 있어요. 친환경 보일러라고 그러죠. 질소 산화물 배출이 아주 적은,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걸 붙였는데 이 보일러하고 설치 시에 그리고 이제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장 단순한 그 연도의 연통, 여기 연통 있죠. 여기. 자, 일반 보일러는 지금 보시면 일반 보일러는 연통이 여기 내려갔죠? 이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한 5도 정도. 그러니까는 이 연통을 통해서 뭐 빗물이나 기타 이런 그 어떤 습기가 물론 없겠죠. 얘는 왜냐, 일반 보일러는 연통 배기 그 연통의 온도가 배기 온도가 150에서 18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게 기체화돼서 내려오는 일은 없을 텐데, 대신에 일반 가스 보일러는 이 하단에 이 응축수가 그 배출되는 그 호스가 없어요. 장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 연도의 구배가 이렇게 상향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비가 오던 뭐 눈이 오던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안으로. 근데 물론 그래서 일반 보일러는 이 연통을 보일러에 끼울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연통 다는 부분이다 치면, 일반 보일러는 이 연통에 위로 이렇게 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연통 구배가 잘못돼서 물이 들어와도 보일러 안으로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겉으로.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연도에 구배만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잡아주면 물이 뭐 들어올 일은 없어요. 근데 컨덴싱 보일러는 반대로, 지금 요게 컨덴싱 보일러거든요. 뭐 올해는 됐지만 뭐 똑같습니다. 뭐 어떤 그 기능이나 이런 구조는. 얘는 일단 연통을 끼우는 방식이 틀려요. 요게 이제 보일러에 달려있는 연통, 뭐라고 할까, 소켓이라고 치면 연통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는 이 연통이고 이게 보일러에 달려있는 연결하는 연통인데, 일반 보일러는 이렇게 위로 끼잖아요, 그죠? 근데 컨덴싱은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연통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으로. 자, 그게 이건 지금 너무 높아요, 각이. 컨덴싱은 상향으로 5도에서 10도 정도, 요 정도 각을 유지해줘야 뭐 빗물이든 뭐 배기가스가 에서 발생되는 뭐 수분이든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일반 가스 보일러는 하향 5도, 콘덴싱 보일러는 상향 5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근데 보시면 일반 보일러는 딱 이거예요. 메인 열교환기, 온수 열교환기 뭐 다 똑같아요. 이거 급기, 이거 팬, 난방 순환 펌프, 삼방 밸브, 시스템 탱크, 급수 밸브, 그리고
저 안에 가버너, 가스 들어가는 가버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온수 나오는, 아니죠, 이게 급수죠. 급수 들어가는 이제 여기 급수 밸브가 있는데, 이게 급수 밸브고, 여기에는 이제 유량 센서, 유수 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콘덴싱 보일러를 보면, 자, 콘덴싱 보일러도 똑같아요. 여기 그리고 물통 시스템, 물통 있죠. 그리고 난방 순환 펌프 있죠. 그리고 여기 삼방 밸브 있어요. 뒤에 있어요. 얘는 삼방 밸브. 그리고 팬, 급기 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온수열 교환기, 여기 얇게 식빵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여기 온수열 교환기. 그 이건 컨트롤 똑같고요. 컨트롤 여기도 이 보일러에도 컨트롤이 있죠. 일반 보일러에도 뭐 컨트롤 당연히 있어야 되죠. PCB가 제어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거버너 있고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여기 급수 모터 있고요. 급수 이제 물이 여기서 줄어들면 여기 이제 센서에 의해서 물을 채워주죠. 난방수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온수 열교환기 옆에 보시면 아까처럼 지금 배관이 좀 밑에서 안 보이는데 그 유수 감지기, 유량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감지를 하면 온수가, 우리가 수전에서 온수를 키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보일러를 안 만져도. 근데 그게 뜨거운 물을 나오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유량 센서예요. 물의 흐름을 감지해서 버너에서 불을 붙여서 순간 온수를 시켜서 온수관으로 뜨거운 물을 보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인데, 그러니까 이 일반 보일러 말고 이 컨덴싱 보일러의 열교환기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잠열 열교환기라고 해서 그 잠열해서 이거를 다시 기체해서 이거를 이제 액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열, 이 배기가스에서 수분을 뽑아내기 때문에 뭐 효율도 좋지만, 이 컨덴싱 보일러는, 그러니까 지금 연통은요, 이쪽으로 보실 때는 이게 두 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급기, 그러니까 공기를 밖에서 빨아들이는 이 통이고요. 겉에는 그 안에 요 부분이 되겠죠. 이 안쪽은 배기가스가 나가는 부분이죠. 근데 얘는 잠열을 다시 한번 회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배출되는 그 배기가스의 열이 한 60도에서 80도 정도밖에 안 돼요. 뜨겁지가 않죠.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가스 보일러는 150도에서 180도까지 열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 보일러는 콘덴싱은 그 열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내서.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발생되는 응축수가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에어컨처럼 배수호스를 달아가지고 배수구로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틀린 점이고, 뭐 크게 틀린 건 없어요. 연통을 끼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덴싱 보일러는 요 연통 대에 안으로 들어가고요. 일반 보일러는 보일러 연통 대 밖으로 끼워지는 거, 밖으로. 그 두 가지가 다르고요. 그리고 링라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스 보일러도 안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건 구조가 좀 달라요, 이거랑. 그리고 그 일반 보일러 연도 900, 그 5도, 10도 내려가는 거, 콘덴싱 보일러는
연통이 이렇게 위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하시고, 아무래도 이쪽 교환기, 열교환기에 이 컨덴싱 보일러는 다른 그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그 잠열 교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이거보다는 좀 비싸요. 일반 보일러보다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부품이 더 많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컨덴싱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그 응축수가요,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산성을 띈 그 도가 어느 정도로 높냐면, 이 응축수를 그대로 배수구에다가 배출시키면 그 배수구에 있는 파이프가 이게 잘못될 정도로 이게 산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 산도 응축수를 중화시키는 뭐 그런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보일러보다는 이 보일러가, 콘덴싱 보일러가 뭐 가격도 조금 비싸고 뭐 아무래도 부품값이 비싸겠죠. 고장도 기능이 많은 만큼 고장도 그만큼 나겠죠. 여기에서는 없는 게 여기서는 있으니까, 그죠? 그 정도고요. 이거는 지금 오래된 콘덴싱 보일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지금 보일러 4사 흔히 말하는 뭐 경동, 귀뚜라미, 대성, 린나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기진 않았고요. 이게 더 이렇게 좀 뭔가 꽉 차게 좀 생겼어요.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모듈식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보일러를 이제 시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그 변두리에 복도식 아파트가 있는데, 이 복도식 아파트도 이제 두 가지로 보일러실이 이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베란다 쪽에 대부분 이제 보일러실이 있어요. 베란다 쪽에. 근데 그 현관문 입구 쪽에 보일러실이 있는 곳이 또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관문 쪽에 보일러실이 있다 보니까 연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도로 나간단 말이에요. 복도로. 그죠? 연통을 그 길다랗게 다시 뒤쪽 베란다로 뺄 수는 없잖아요. 연통도 이게 3m 이상 넘으면 이게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주방이 오른쪽에 있고 복도식 아파트예요. 왼쪽에 봤더니 무슨 문이 있어. 그게 보일러실이거든요. 근데 그 보일러실에도 이상하게 배수구가 있는 집이 있고 또 없는 집이 있어요. 근데 배수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연통이 상향구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일러실에서부터 복도를 거쳐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까지가 굉장히 길잖아요. 뭐 3m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연통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끼우는 방식이 틀리니까 어쨌든 이게 같은 연도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대로 설치해 있는 대로 쓸 수도 없어. 껴지지가 않죠. 반대니까 타입이. 그러면 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배를 다 잡아줘야 된다. 그 긴 연통을 다시 다 바꾼 다음에 그 복도 천장에 보면은 콘크리트로, 아니 콘크리트 그 뭐죠 이거, 이렇게 연통 잡아주는 그 저기 있는데 부품이 그 앙카를 박아서 연통이 기니까 이렇게 매달아줘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을 다시 다 해야 돼. 왜냐, 지금 현재 기존의 보일러는 이 긴 연통이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4m 이상이. 그런데 이거를 다루려면 그런 복도식 아파트 그 현관 쪽에 있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다 치고요. 보일러를 교체를 하시려면 배관을 다시 다
다시 다. 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다시 다 각도를 바꿔줘야 되죠. 근데 그 각이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런 복도식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설치를 그러니까 못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이 콘덴싱 보일러가 뭐 최대 뭐 몇 프로 연료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걸 놓고 싶은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콘덴싱으로 해주세요 무조건, 뭐 이렇게 해도요 설치가 안 되면 거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됩니다. 연통 길이도 오버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콘덴싱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보다 뭐 한 좀 더 비싸다, 뭐 1, 20만 원 비싸다 했을 땐 그런 집에는 연통이 최대 기본 연도에서 3m 이상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더 비싸져요, 부품값이. 그러면 이제 그 고객께서는 그러겠죠. 왜 우리 집만 비싸? 그러니 여기 설치 안 돼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그 연통도 이게 원래는 위법입니다 라고 말씀해야 돼요. 이렇게 길면 안 돼. 네.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현관 쪽에 있는 보일러실은요 배수구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못 놔요. 근데 이제 이거 잘 모르시고 처음에 뭐 콘덴싱 보일러 해주세요 그래서 갖고 가서 일단 달아놓는 거죠. 그것도 달았더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연통이 그 벽에 구멍이 120 파이로 뚫려 있는지, 120 정도 뚫려 있어도요 그렇게 긴 연도는 상향급에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복도 천장이 길게 나갔기 때문에 그거 낮추려면은 뭐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만큼 불러야겠죠, 견적을, 공사비를. 그래서 이 콘덴싱 보일러는 그런 거 잘 아셔야 되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요 연통이 보일러 안으로 껴지게, 그래야 물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빗물이 들어와도, 그래서 빗물이 들어와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일반 보일러는 보일러 연통 밖으로 껴지는 거죠. 밖으로. 그래서 만약에 빗물이 들어와도 보일러로는 안 들어가고 이제 이 실내로는 들어오겠죠. 그 대신에 이 연도 9배만 아래로 잡아주면 그럴 일은 없죠. 네,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안 지역은 지금 참 애매한 게 10월 22일 날 콘덴싱 보일러 지원금이 접수가 끝났어요. 그때 천안 지역이 300대 천안 거의 80만 되죠, 인구가. 300대 해줬어요, 지원을. 근데 그 중에서 아니다, 300대가 아니고 그때는 600, 거의 700대 했죠. 근데 그 중에 그 소득자들 24평 이하 해서 이분들 우선적으로 한 500여 대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이분들은 50만원,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일반 세대, 뭐 보통 30평 이상 사시거나 뭐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 다 서민이에요. 어떻게 보든 서민인데, 거기는 100 몇십 대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20만원, 그것도. 그거는 소진이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또 문의가 오면 천안 지금 현재 끝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또 언제 실시가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청에 다 문의를 드려서 그렇게 들은 거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또 다음은 몇 월 며칠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이죠. 지금 11월 말에 또 300대 지원이 또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고객님이 문의가 오셔갖고 제가 이제 문의를 했는데 24대 남았대요. 300대 했는데 24대가 지원금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하셔라. 아휴. 그런데 그나마도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그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게 내 집이든 뭐 내가 세입자든 그 집에 뭐 등기부 아니다 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거 다 가져가야 돼요.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짜증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접수를 했더니 그 24대 남은 중에서 또 그 가장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또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을 많이 내시고 이게 뭐 하는 거냐. TV에서는 무슨 뭐 콘덴싱 보일러만 달면 뭐 지원금 다 준다더라처럼 광고를 하는데 정작 보일러를 교체를 했더니 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지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유독 천안 지역이 그게 좀 박하더라고요. 제가 뭐 정치 모르니까 뭐 예산을 못 따는 건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천안 지역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찔끔찔끔 해줘요. 작년에도 300대 막 그랬었어요. 괜히 이런 말씀 설명드리면 뭐 그냥 솔직히 화나고 짜증나죠. 나도 콘덴싱 보일러로 바꿨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일일이 다 제가 다 서류 받아갖고 어차피 저희 서류도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다 접수해드리고 했는데 받으신 댁이 몇 댁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물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지원 대수가 엄청 많아요. 뭐 몇십만 대, 10만 대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는 뭐 물론 거기 인구가 더 많지만 그게 그건가요? 어쨌든 좀 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콘덴싱 보일러는 여기 그 배기가스 온도가 낮잖아요. 50도에서 80도 오니까 네, 아주 뜨겁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저 앞에 고드름 완전히 막 그냥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얼어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일반 보일러는 뭐 180도 좀 되니까 물론 180도도 그 바깥 기온은 뭐 영하 10도 막 이렇게 됐을 때는 고드름이 붙죠. 얘도 붙긴 붙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이제 내려가 있으니까 이제 밑으로 고드름이 점점 커지면 그 무게로 인해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집 연통을 쳐버리죠. 그럼 그 밑에 집 연통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뭐 난리가 나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단지에 시공을 하러 가든 아니면 지나다닐 때 항상 그 연도를 이렇게 쭉 봐요. 그래서 저 연도 꺾였네? 뭐 그런 걸 제가 항상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조치한 해드린 집도 있고. 왜냐면 이게 꺾이면 배기가스가 이게 원활하게 못 나가잖아요. 그럼 집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요즘에는 법적으로 일산화탄소 그 감지기를 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태로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요즘에는 이 연도 끝에 이제 새집 못 짓게 그 방지용으로 이제 막아놓거나 그 타공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옛날 집 보일러들 이제 연통이 오래돼가지고 앞쪽이 깨진 집 그런 집은 새 집을 거기다 져요. 그래서 그게 막힌 거죠. 여름 내내. 겨울에 보일러 가동했더니 그 배기가스가 밖으로 못 나오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큰 사고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는 보일러 본체, 연통, 그리고 가스 배관 이거는 기본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뭐 요거 하나 빼고 요거 하나 빼고 그냥 해주세요. 뭐 그러면 조금 싸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거 안 되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콘덴싱 보일러도 지금 이거는 이제 옛날 거 제가 보여드리니까 뭐 그렇게 다른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조금 많아지는 것 뿐이고, 그런데 신형 보일러는 신형 콘덴싱은 이 모양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 아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여기 그 응축수 내려오는 이 관에서 호수가 3m가 넘으면 설치가 안 된다. 네. 왜냐? 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보일러실이 대부분 구석에 있다 보니까 추운 곳, 그러니까 막 겨울에 막 잘 어는 곳 이런 쪽에 있잖아요. 배스 호수가 되게 얇거든요. 근데 물이 3m가 넘어가면 응축수가 빠지면서 거기가 얼어요. 그럼 응축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얼면 차차차차 얼면서 그 기능을 못 하죠. 그래서 3m 이상 되는 거리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예, 그거 밖에는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이게 의무화가 돼서 원칙적으로는 얘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외의 현장이 있으니 일반 가스 보일러도 생산이 되는 겁니다. 달소 그 콘덴싱 보일러 설치, 그러니까 시공이 안 되는 현장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일반 보일러, 가스 보일러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 덱이 여기 지금 보일러가 얘는 연통이 지금 짧죠. 딱 저만하죠. 근데 얘는 보세요. 연통이 길어. 여기서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덱은 이 아파트 창문 열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벽이 이렇게 돌출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풍압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풍압대 연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똑바르지만 이게 원래 이렇게 휘어져 있던 거예요. 더 많이 이거보다 이렇게 휘어져야 돼요. 벽 쪽에서. 이렇게 휘어져야 된다고요. 풍압대 연도를 써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쪽에, 그러니까 연통 밖에 돌출벽이, 연통보다 돌출이 되어 있는 벽이 있으면 통합대를 써야 돼요. 이것도 안 쓰면 이것도 위험해요. 요거 통합대도 항상 생각하실 때, 근데 이렇게 꺾어져 있는 상태로는 빠지지 않으니까 제가 똑바로 핀 상태에서 뺀 거죠. 그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콘덴싱 보일러는 좋죠. 달면 좋은데 이게 각 그 회사마다 고급형이 있고 보급형이 있는데 그 보급형은 이상하게 고장이 많아요. 고장이 많았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고급형으로 가자니 또 가격이 좀 더 비싸지고요. 또 뭐야 이거? 또 보급형으로 가자니 또 고장이 또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달면 10년 정도 쓰는데 만약에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하신다면 그냥 고급형으로 하세요. 조금 비싸도. 그게 더 속 안 썼고요. 제가 이 보급형 콘덴싱 보일러를 결국에는 동일부위 5번 이상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바꾼 집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그걸 바꿨는데 뭐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탁기 350만 원, 뭐 에어컨 600만 원, TV 뭐 한 500만 원 주고 또 사시니까 이런 거 고급형이라고 해봐야 뭐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10년은 또 쓰니까 좋은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 특히 보일러는 싼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싸고 좋은 게 있나요? 없어요. 비싸고 나쁜 건 있어요. 이건 제가 아는 형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비싸고 나쁜 건 있어요. 근데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싼데 어떻게 좋겠어요. 가성비 그냥 조금 낮겠죠. 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일단은 보일러가 비싸다고 수공업자가 후려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후려칩니까? 절대 후려칠 수 없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몇 번 유튜브에 말씀드렸듯이 보일러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과 면허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소지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은요, 후려치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근데 자격 없이 뭐 이렇게 없이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거기서는 조금 다른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고객들께서 판단을 하셔야죠. 네. 어떤 시공자를 찾아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얼마짜리 보일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야, 나 보일러 나 한 40만 원에 달았다? 기분 좋아. 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40만 원이면 일반 보일러일 테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철부품 잘 안 쓰겠지만 그것도 부속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유니온이라든지 부싱이라든지. 그 중에 딱 한 개만 일반 스틸 부품이 들어간다. 그럼 그 집 난방수는 그냥 다 썩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좋은 부품이 들어가고 좋은 제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공을 받으셔야죠. 그래야 10년 동안 뭐 또는 수명이 10년이지만 10년을 넘게 쓸 수는 있죠. 고장이 안 났는데 뭐 10년 됐다고 그걸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더 오래 쓰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좋은 제품을 좋은 부품으로 이렇게 시공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자들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스틸 부품 안 들어가면요 녹물 안 나와요. 네.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집의 물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거의 없어요. 문제는 스틸 부품. 네, 그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일러에 스틸 부품을 안 썼다 하더라도 뭐 수도 급수 쪽에 스틸 부품이 있으면 거기서 부식이 돼서 이제 물이 까매지는 거지. 뭐 이 보일러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전제 하에죠. 자꾸 깎으시고 아니면 싼 거를 원하시면 아무래도 설치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남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뭐 어디 뭐 자기 설치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뭐 어려운 분들 뭐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힘드는데 지금 뭐 대규모 뭐 이렇게 뭐 자본금이 있으셔갖고 뭐 아주 크게 하시는 그런 업장이 아니라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마인드는 다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선택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제품 생각하듯이 이거 보일러만 좀 싸야 되고 왠지 보일러만 좀 눈팅이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다른 제품처럼 제가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시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특히 뭐 딱히 이 오래된 컨덴싱 보일러 까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 그게 다예요. 네. 자매를 다시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거죠. 일반 가스랑 컨덴싱이 다른 점은 그거죠. 여기 자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활용을 하고 응축수 배출이 되는 어떤 그런 원리. 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좋으니까 열이 높지가 않다.
얘는 높은 열이 빠져나간다. 그럼 얘는 효율이 좀 일단 그죠? 조금 나쁘다는 거죠. 이거보다는.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